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늘은 뭐 이런 주식시장 전광판만 놓고 본다면 파란색 물결이 정말 서늘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작년에 하락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장세 속에 종가 최저가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매우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장세가 진행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발생된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일파만파 전 세계의 주가나 이러한 투심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만들어진 공포 그 속에서 월요일 국내 증시가 개파락을 많이 하지 않고 종가까지 좀 끄집어 올려 세운 거에 대해서 제가 반쪽짜리 반등이었다라는 말을 좀 달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제 영상을 일부 확인을 해 보시던지 아니면 어제 시황을 일부 확인해 보시면 될 테지만은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부를 가지고 주가만 올려 세워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어제도 약세장이나 마찬가지였던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좀 봤었습니다. 근데 이 사태 자체가 생각보다 좀 임팩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주의를 하고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이제 과도한 공포 속에서 지금 내 계좌에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빨리 돌려 세우기 위해 더더욱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고 단기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칠수록 더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의 공포 그리고 지금의 하락의 원인이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직시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황 상황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 세계 이 흐름,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빨라진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로 참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은행의 파산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느꼈고요. 저 또한 이렇게 느꼈으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참여자들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의 은행 베이스턴스가 처음에 파산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 파산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부분이, 일단은 이 부분에서 뭔가의 안전판이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지금 중소은행들이 조금 더 급락을 해버리고 시장에서 뭐 70%씩 50%씩 급락을 해버린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예금자들에 한해서 일단 보호 조치를 해주는데, 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나 채권 투자자 등에게는 일련의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엑시트하는 모습이 결국은 사태를 더 키워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SVB뱅크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유럽까지 전이되려는 모습 속 추가은행 파산과 CS은행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마감을 한 이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마이너스 70%까지 빠졌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을 일단은 뭐 JP모건이라든지 여타 이제 대형 은행에서부터 조달을 해서 시장에 뱅크런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고, 그 여파에 의해서 많은
중소뱅크들이 마이너스 뭐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급락을 하면서 어제 아주 미 증시의 은행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유럽의 독일 시장도 마이너스 3%까지 밀렸었죠. 그 부분에서는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뭐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CS 문제는 지금 참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도 좀 싫은데요. CS는 생각하기 싫어요. 왜? 리먼 브라더스보다 이제 규모가 한 2배 정도 큰 은행이고 뭐 1조 5천억 달러 규모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크죠. 2천조니까 2천조에 달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이고 스위스의 2위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S 같은 애들이 이렇게 큰 은행이 흔들려 버리면은 정말로 이거는 난리 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되 경계는 하고 시장을 바라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요. 뭐 말 그대로 뭐 빨간색 불이 없죠. 에코프로만 장중 한 10%대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나마도 장중의 변동성을 엄청 보이면서 많이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좀 끝났는데요. 그 외 대부분의 업종 종목군들 전부 다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상승했던 종목 없었다라고 봐야 될 정도의 시장이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의 흐름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라고 할 거는 뭐 에코프로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 제가 봤을 때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종목 수가 빠졌던 시장이었고요. 장중 한때 뭐 상승한 종목 수가 100개 이하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양시장 다 합쳐서 150 종목의 상승, 하락은 230 23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한가도 두 종목이나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이 얼마나 지독한 흐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올라오면서 제가 약간의 우려의 말씀 좀 드렸던 게 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신용의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2조죠. 2조가 넘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져버리면은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신용으로 더 사서 올라가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객 예탁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IPO 뭐 할 때 예탁금이 훅 늘었다가 쭉 밀린 거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수준은 이러한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지난 10월 달에 고객 예탁금은 이 정도였습니다. 50조가 좀 넘었고 55조 정도 흐름이었는데 뭐 지금은 한 48조 정도 47조 정도 되는 흐름이라 고객 예탁금은 40조 후반인데 신용이 지금 거의 18조 3천억이니까 이 규모가 또 너무나 또 빨리 올라가 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이제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너무나 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용에 대한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증시가 좀 밀려 내려온 것 같네요. 자, 준비한 거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발생했던 일련의 은행들의 파산의 속도가 과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실버게이트 파산, 금요일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일요일 시그니처 뱅크 폐쇄, 그리고 전일은 SVB 뱅크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사실 700억 달러라는 이 자금을 긴급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70% 가까이 급락하면서 여타 중소은행들 포함해서 급락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폭락 전 시가총액은 대략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합친 것보다 큰 은행이 일순간에 이렇게 폭락을 한 것도 아마도 이번 미국의 조치가 예금자는 전액 보호는 해주지만 채권 투자자나 뭐 이러한 은행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지금 은행주들을 초박살을 내어버리는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호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보호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다 무너져 내리더라도 모든 거를 다 보호한다라는 건 모럴 해저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고 또한 그만한 여력도
안 되지 않을까? 돈을 무제한 찍어내서 살려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낸 대량의 은행주 투매가 불러온 현상인데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 미국의 중소뱅크들 조금 쭉 둘러봤는데, 일단 뭐 반등은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사태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뭔가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시장을 바라볼 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또한 전일 유럽의 문제, CS 즉 크레디트 스위스가 불안하다라는 이슈에 유럽 증시가 하락했는데, 또 내부 회계 이슈가 부정적 가능성이 부각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중소은행 이슈가 스위스 2위 은행으로 전이가 안 되는 선에서 봉합이 되면 문제는 일단 해결될 텐데,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될 중요 사항으로 좀 보여지네요. 근데 이쪽은 사실 1조 5천억 달러의 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면 정말 대마가 흔들리는 거라 매우 큰 사단이 납니다. 어찌됐든 저는 CS는 살린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잡음이 나왔을 때 흔들림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급하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라 과도하게 시장을 금일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태가 잘 정리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축 완화라는 이슈가 급반등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의 상황은 공포와 기대감이 극도로 공존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신용 반대 매매도 동반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엔 더욱더 미수 신용을 삼가하고 봐야 됩니다. 급격한 변동성 장세 속 장중 급등락의 폭도 매우 클 수 있고요. 또한 한두 번의 달콤한 신용 미수로 뜨거운 수익을 볼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그 달콤함이 계좌를 무조건 박살낼 수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위험한 칼이 되기 때문에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이러한 시점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뭐 시장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코스피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려 내려왔는데, 뭐 그나마 2차 전지 섹터 뭐 시장 좀 방어해주는 모습 속에서 일부 종목군들만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AI 관련된 섹터도 대폭락이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로봇 관련된, 즉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 SVB 뱅크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부단 중소은행 쪽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는 제가 좀 쓰지는 않았는데 한번 봐보죠.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제가 바라보면서 뭐 스터디했던 대로 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추풍낙엽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셀도 마찬가지인데, SV뱅크의 이렇게 급격한 성장의 이면 속에서는 SV뱅크가 이제 대형 은행들에 많이 밀렸죠. 중소은행들이 여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밀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했던 전략들이 이제 VC에게,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벤처 생태계에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뭐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의 회사들도 많았을 텐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모델이라든지 그런 걸 본 다음에 아마 했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이 빌려준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시리즈 뭐 A를 투자 받고 시리즈 B를 투자 받기까지 도움을 주면서, 이러한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여기에 상환을 받으면서 몸집을 엄청나게 불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 모델 자체, 즉 뭐 무너진 건 무너진 거지만은, 이러한 사업 모델은 양쪽 다 이 유동성이 좋은 구간에서는 윈윈 전략으로 작용을 해서 돈을 받아서 시리즈를 받고 회사가 팽창하고 그 자금으로 연명하면서 더 큰 이 볼륨을 계속 키워가죠. 시리즈 A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가치로 받았다. B를 받았을 때 3달러로 받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 뭐 10달러로 했다. 그리고 상장을 해서
뭐 30달러에 상장을 해서 뻥튀기를 빵 하고 그러한 기대감에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러한 자금이 2020년 코로나 때부터 2021년 딱 2년 동안에 투자됐던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1조 달러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자금이기 때문에 이 1조 달러에 대한 밸류는 뭐 당연히 1조 달러 투자됐으면 이 회사의 가치는 뭐 최소 5배는 쳤으니까 1조 달러가 실제로 들어갔겠죠. 5조의 가치로 팽창했던 이 벤처들이 5조의 가치로 팽창했던 벤처들이 5조의 달러의 가치의 벤처들이 그 씀씀이가 커졌다. 돈을 그렇게 해서 다 받고 씀씀이가 커졌는데 더 이상 수혈이 안 된다. 응? 수혈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사고가 약간 이런 쪽으로 확장이 저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뭐 로봇이라든지 메타, AI 전반적으로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 오늘 더 많이 하락폭을 키운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이 안에서도 오늘 손절을 하고 물량을 좀 줄이고 막 했던 종목군들도 많고, 장중에 좀 처리할 거 처리하고 했던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좀 아픔도 잘라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은 뭐 팩트는 팩트고 시장을 좀 우리가 아프지만 직시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은 천천히 길게 야금야금 오지만 하락은 단 5일 만에 이 모든 상승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딱 그런 흐름이고요. 딱 5일 얼마 지나지도 않았네요. 딱 3일 4일 지났는데 지금 근 한 달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시키고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날카롭게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오늘은 뭐 종목군들 뭐 많이 보기는 그렇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그 안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매우 뜨겁고 강했던 종목군들이 급락을 했을 때 걔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나머지 종목군들은 시장에 올라올 때 아마 순서대로 차츰차츰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억울하겠죠. 저도 좀 많이 억울합니다. 왜? 올라갈 때는 2차전지와 AI 종목군들, 뭐 일부 로봇 종목군들만 딱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는 2차전지 에코프로 BM 빼고 나머지는 더 크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픔, 짜증, 분노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전략을 짜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뭐 지수야 오늘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물 매도 규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매도가 무려 9시 50분, 9시 10분 만에 5천억을 팔아댔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뭐가 잘못됐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장중에 1,800억, 계약수로는 22,000 계약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선물 매도를 한 거는 단기적으로 뭔가 회피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선물로 해지를 걸면서 같이 케어를 하고 바꾸는 거고, 또 내일 또 이거를 손바닥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매도가 많긴 많았는데 내일장 어떻게 될지 체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이제 기준에서 뭐 이 정도로 대량의 1조 이상 선물 매도를 한 이후에 시장이 하루 이틀 더 빠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단기적으로 좀 최근 1, 2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되고, 오늘같이 특히 선물 아침에 초대량 매도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시장 극도로 조심해서 완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우리가 호가창이라든지 그냥 관심종목창 보면서 아 많이 빠졌네 툭 들어갔다, 이런 장은 딱 봐도 오늘 원의 하락장이 확실하구나, 원내가 선물하고 있으면은 하락 쇼패팅을 때려야 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던 거죠. 오늘이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사태가 나오고 나서 이 국채의 변동성이 36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젯밤에 사진 하나를 제가 카페에 띄워놓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시황 이야기 그냥 말로 좀 많이 푸는데,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왜? 이 뭔가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이 뭐가 부러져서 발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파월은 말했습니다. 파월은 우리는, 그러니까 파월, 닉 티마리우스가 말했죠. 닉 티마리우스, 파월의 신복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연준은 뭔가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달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금리 동결해서 금리 인하설까지 나온다. 그럼 뭔가가 부러지고 있구나 라고 시장은 우려를 한다라는 거죠. 우려를. 그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 시장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딜레마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거래대금 상에 보면 에코프로가 어제도 1조 가까이 터졌는데 오늘도 에코프로 BM 두 회사에서 2조 가까운 거래대금 터뜨렸고, 오늘은 최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시총 22 전량 전체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쏘쏘하지만은 여기도 하락 정도 마감이 됐고, 내일 뭐 금양 그린파워 정도 아마 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종목군들 뭐 이런저런 급등 이슈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좀 있었는데 사실 볼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뭐 이지 정도 한번 봐볼 것 같고, 금양 그린파워 정도 상승 종목 안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 엘컴텍도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깔아놓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상승했던 종목군들 안에 해지도 예전 같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볼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코아시아 얘도 뭐 시간에 올랐는데 딱히 뭐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SBS 네, 얼라이언스 파트너 자산운용 뭐 2조 2천억인데 이 내용은 뭐 앞으로는 보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SBS는 잘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락이 심할 때는 최근에 급등했던, 그러니까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을 많이 유심히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코스피 지수, 아니 해외 지수 먼저 오늘은 좀 보고 넘어가면요. 일단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인데 1년에 박스권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박스권 저점을 확인하러 갈지, 오늘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을 해줘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등이 오늘 나와줘야 될 자리라고 좀 보는데요. 유럽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중소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 우려감이 좀 잠재워진다면은, 과도한 우려감이다라고 하면 아마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중소은행들을 다 망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밀린다면 뭐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될 거로 일단 예상이 들고요.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코스피는 지금 이 구간에서 몇 개월째 박스권이죠. 7월 달부터 만들어 놓은 박스권인데요. 아마 이 가장 중요한 중심선 라인이까지 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밀리면은 이 추세대 하단 뭐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33일에 구간, 그 다음에 12일에 대칭,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빠져서 이 20일 언저리, 내일이 이제 시가에 급락을 하게 되면 20일 이평선과 마주치는 자리인데, 아마 뭐 개파락이 크지 않으면
반등하고 한 차례 밀었다가 21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정도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귤적 반등이 좀 나와 줄 수도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파동론으로 봤을 때 12일간의 조정 횡보기 때문에 하락도 조정파도 12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횡보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게 된다면 오늘까지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0일 이후에 다음 주 월화면 벌써 21일, 그리고 2, 3, 4 다음 주 금요일이면 FOMC까지의 흐름을 딱 예상을 해보면 그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FOMC에서 뭔가 발표 나오면 쭉 올라가는 그런 4월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일단은 시장을 지금은 좀 계획을 해놓고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봐야 되겠죠.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대형주가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하단 구간까지 내려올 텐데 이런 구간까지 빠지는지, 지금은 이쪽 종목군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반등을 잘 못 해줄 것 같고요. 반등을 잘 못 해주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런 구간들 지켜주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반등할 때는 빠르게 돌려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밀릴지, 만약에 급하게 밀려서 이런 자리에 다시 온다면 얘도 단기 대형주 매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지금 상태가 좀 지금은 안 좋죠. 뭐 그러면 21선 언저리라든지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하는지 이 정도 선까지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지금은 그렇게 힘을 못 쓰니까 종목들이, 그리고 서비스 업종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또 반등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지 아무튼 업종 대표 1위 종목군들 대형주들 안에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좀 예상하고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빼놓고 봐야 되고, 카카오라든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큰 종목군들 작은 종목군들 할 거 없이 싸그리 좀 밀려버려서 참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에코프로 어제도 17%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중 10%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추세,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수평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슈팅 구간으로 급격한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가속 구간에 들어가서 여기서 한두 번 빵빵빵 올라가는 흐름 몇 차례 나오고 단기 고점 이제 만들러 진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위메이드를 좀 볼게요. 이 수평 구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추세라는 게 항상 이렇게 복사를 해서 추세대를 만들 때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수평인데요. 이러한 급발진 구간에 돌입해 버린 거죠. 에코프로가 급발진 구간에 뭐 이렇게 가버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이 상승의 각도가 급발진 중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에코프로가 딱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는 일단 시장에서 빠지면 안 될 종목이고요. 종목 자체가 밀리더라도 여기서 급락을 하더라도 아마 좀 끄집어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에코프로는 매매 관점에서 계속 지켜볼 계획이네요. 그 외에 오늘도
뭐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뜨겁게 움직였던 게 이제 인벤터리 데이를 앞두고 자꾸 전고체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제 내일까지 하고 또 기대감 소멸로 가지 않을까 싶고 LFP 배터리 이슈로 이지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 대금을 좀 많이 터뜨렸습니다. 이지라는 종목도 과거 끼가 좋았던 종목이긴 한데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 눌림에서 아마 저는 한번 대응을 해볼 것 같아요. 오늘 몇몇 종목 매매를 했는데 이지 이슈 나왔을 때 돌파로 들어와서 여기 눌림에서 약수익 여기에서 뭐 한 2% 정도 수익해서 한 3번 정도 주도주 눌린 관점으로 뭐 이지 정도 매매를 했고 내일도 아마 이지를 좀 매매를 좀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주 볼게요. SPG가 이제 계속 음봉을 만들고 있고 SBB테크도 이제 이 안에서 좀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SPG가 계속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는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메디톡스 관점에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런 구간들은 지금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밀리는 구간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밀리게 된다면 뭐 이런 음봉이 있었던 갭이 있었던 자리의 언저리를 좀 보면서 좀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워낙 많은 종목이 많이 밀렸네요. 원래는 내일 삼성전자 주총이 있는 날입니다. 삼성전자 주총이 있어서 주총 관련된 뭐 종목군들을 메타버스든 뭐 로봇이든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시장의 상황이 일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도 매매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메타버스 쪽을 계속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매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추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디지털 헬스케어의 인수합병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은 뭐 미래 컴퍼니가 있었을 것이고, 뭐 디알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메타버스 섹터가 굉장히 파급력이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강세였고요. 올해 뭐 새롭게 말이 나왔던 게 이제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었죠. 그래서 코맥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주가의 상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뉴라는 종목도 추후에 무빙이라는 이슈가 그 대작과 올해 많은 영화를 준비하는 이 회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는데 터무니없이 싸져 내려오는 종목군들, 뭐 원택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원택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툭툭툭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정말로 회사는 좋고 돈 많이 버는데 많이 밀려 내려온다 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뭐 종목군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의미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는 안 좋았나요? 떨어지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내려오면 좋은 회사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몇 개의 종목군들은 계속 우리가 대응하고 어찌됐든 분할로 매매를 해본다든지 조금이라도 편입을 해 본다든지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조금 짧게 좀 많이는 했었는데요. 일단은 비중을 좀 태웠던 거는 인버스, 아침에 뭐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인버스를 좀 들어갔는데 2% 상승해서 일단은 매도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간 거. 그 다음에 이지, 그 다음에 KGB라는 종목 일부 매매를 했는데 뭐 재미는 좀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KG 케미칼 원래 좀 봤던 종목이라 좀 매매는 했는데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1%. 다물 멀티미디어는 로봇 관련 주류인데 많이 밀려서 이 상한가의 중심봉 원자리에서 일부 편입을 좀 해놓고
떨어지면 잡을 생각으로 이때부터 좀 봤는데 바로 반등이 나오길래 얘는 매도 처리를 좀 했었고요. 오늘 보면 다 스캘핑 매매가 주였던 것 같아요. EM 플러스도 스캘핑. 그 다음에 키이스트는 찌라시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센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갔다가 좀 빨리 팔고, SMCS도 마찬가지로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2% 정도. 그리고 엘컴텍을 좀 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엘컴텍은 좀 매매를 못했고요. ITCN도 이제 엘컴텍이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에,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는 흐름에 이제 짝짓기 매매 돌파로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일진전기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VI 들어갈 때 매매를 하고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는 추가로 안 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이때 이제 매매를 할 때 여기 밑에다가 미리 좀 깔아놨는데 매수를 취소한다라는 게 취소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게 사줘가지고 매도를 했던 거. 그 다음에 자람테크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들어간 거 반은 좀 손절하고 반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해서 매도한 거. 그리고 브리지테 아침에 좀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매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 안에서도 손절도 좀 있었고요. LG노텍은 잡아놓고 일단은 손절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전략을 좀 잡아서 대응을 할까 생각하는 거고, C11 제가 좀 물려서 지금 끌려 내려오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물타서 손절하고 물타서 손절하고 조금 물량 아직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손실폭을 좀 키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이만큼 쉽지가 않고, 리밸런싱도 좀 중간중간 계속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은 뭐 단기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치면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거 일단은 뭐 30% 정도 내 수익금만큼 잘라냈고 뭐 다시 그만큼을 주워 담으면서 평단을 낮춰버린다든지, 아니면 일단 30% 내버린다든지 수익금으로 잘라내버리고, 일단 시장이 불안하니까 한 차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재편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생각들은 자기만의 전략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뭐 뛰어난 전문가든 이제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파도를 이겨내는 거는 사실은 비중 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한 레버리지와 과한 비중을 바탕으로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어 버리면은 사실 이번에 일도 뭐 일정 구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해결될 일이고, 또한 단기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의 붐업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단기적인 부스터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굉장한 공포심에 휩쓸려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를 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어렵고 쉽지 않은 장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도 오늘 영상 업로드 하자마자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렇게 또 재충전해서 내일장을 준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내서 내일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